KTN 오늘의 주인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연방정부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부채 상환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리비안에게 15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4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2000년 5월 이후 최대 인상폭입니다. 또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8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양적 기축, 즉 보유자산 축소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올해 남은 6번의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 성장세가 강력하다는 전제하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고강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정부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부채를 상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2년 연속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다가오는 5월 금리 인상 발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분기 국가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고 수요일 밝혔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적자를 줄이는 것이 전쟁과 휘발유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재무부가 올해 미국 재정 적자를 1조 5천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번 주 추정치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적자 축소는 경기 회복세가 강하다는 것을 뜻하며 소득 수준이 높아져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행정부가 비상 지출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첫 해 예산 적자가 3,500억 달러 이상 감소했지만 미국이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경제 흐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3일 2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휴전과 평화 협상을 촉구하면서 남부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민간인 대피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3월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목적으로 요청한 엄청난 규모의 예산안 조기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상무부가 4일 올해 3월 미국의 무역지수 적자가 1,098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보다 22.3%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월 무역 적자 897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면서 수입 금액이 커졌습니다.
수입은 전월보다 10.3% 증가한 3,515억 달러, 수출은 전월보다 5.6% 늘어난 2,417억 달러입니다. 특히 산업물자와 소비재, 자동차 등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수요가 단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분간 무역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역 적자 심화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의회에 3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를 생산하는 엘라베마의 로키드 마틴 공장을 찾아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37%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36%가 현재 지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과하다는 입장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응답자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군사활동에 개입하는 데는 반대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사퇴한 뒤 현재까지 16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는 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되면 의회의 인준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상원 본회의에서 골드버그 지명자 인준안 투표를 언제 실시할지 의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또한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전에 의회 인준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골드버그 지명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콜롬비아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리비안에 15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리비안은 앞으로 25년 동안 조지아주에서 재산세 7억 달러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어 리비안은 2028년까지 7,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 약 5억 달러 세제 공제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는 직원 훈련 프로그램 등을 위해 약 3억 달러의 재정 지원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리비안은 조지아주 공장 신축에 50억 달러를 투입한 후 올 여름 제2조립 공장 건설에 착공해 2024년부터 전기차 생산에 들어갑니다. 리비안은 테슬라보다 먼저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으며 일리노이주 제1공장에서 픽업 트럭 R1T와 SUV R1S 그리고 배달용 밴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스와니 소재 슈가로프 한인교회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회 인근 지역 학교 교사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행사는 1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4일 오전 슈가로프 한인교회. 교회 봉사자들이 교회 주방에서 음식 준비로 한창입니다. 교회 인근 파슨스 초등학교와 헐 중학교, 그리고 피츠츄리 리치 고등학교 교사와 직원들에게 제공할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식은 모두 700인분으로 메뉴는 불고기를 비롯해 샐러드와 김치 등 한식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감사의 의미를 담은 꽃바구니도 눈에 띄입니다. 슈가로프 한인교회 최봉수 담임 목사는 교회가 터커에서 스와니시로 이사 온 뒤 2008년부터 매년 5월
지역 학교 교직원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한 차례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12년째 매년 5월 관련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모더나가 1분기 매출이 60억 7천만 달러, 순이익이 36억 6천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작년 1분기 매출은 19억 4천만 달러, 순이익은 12억 2천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모더나는 2022년 백신 선구매 계약 물량이 총 210억 달러 규모라는 점에서 당분간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화이자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덕분에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77%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이 5일 백악관에서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마존 노동조합을 설립한 크리스천 스몰스와 커피체인 스타벅스 등의 노조 관계자와 노조 설립 활동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악관이 노동조합 친화적 행보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나 행정부가 노조 결성 움직임에 직접 개입하거나 어떤 직접적 조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운영하는 LA의 한 식품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주 장기령 씨의 아들은 SNS에 해당 사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한 흑인 남성은 계산대에서 다른 여성 고객을 희롱하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장 씨가 용의자를 따라가 돈을 낼 것을 요구하지만 용의자는 폭언을 퍼부은 뒤 장 씨를 밀쳤습니다. 장 씨는 현재 온몸에 멍이 들고 다리가 불편한 상태라고 전해졌으며 장 씨의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KTN 뉴스룸으로 변경됐습니다. 공중파 또는 케이블을 통해 KTN 뉴스를 보지 못한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